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사천에서는 보람의 1, 2, 3, 4, 5기가 정말 열심히 하늘을 나르고 있고요. 3월 9일인가요? 야간 비행, 그것도 3호기와 4호기가 동시에 야간 비행하는 것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죠? 그 정도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시험 비행은 어진간한 국가도 인도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 테자스 하면은 이게 뭐 몇 개월 문제가 아니라 수년이 딜레이 되는 지금 거니까. 내려온 일이라.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험 비행을 통해서 딜레이가 되는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도 2026년에 양산 계획이 있지만 그게 딜레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순항할 수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쵸.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이것이 갖는 처음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십 년간 노하우를 갖고 그렇죠. 있는 국가에 비해서는 모자르죠. 그런데 신이 도우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는 건지 저는 후자로 봅니다만 아직은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아직은 있습니다. 발생하지 그렇죠. 않고 있어요. 이제 이 이후에는 아마 고기동이 펼쳐질 겁니다. 기체가 누릴 수 있는 한계까지 이제 몰고 일 것 같고요. 네네. 2023년 중반부터는 계속 그런 비행이 연속일 거고 각종 그 항전 장비를 지금 이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각종 4대 항전 장비들을 장착을 하면서 시험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장 체계, 특히 공대공 쪽부터 시작하면서 쭉 이제 기본 공대지 무장까지 해서 1단계가 마무리 짓는 2026년 초에 마무리 짓게 되면은 양산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40대 양산에 들어가고요. 블록 1. 네. 예, 블록 2에 가서는 이제 그렇죠. 80대의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순인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좀 가져보는 그런 걸 시간 한번 갖둬보도록 할게요. 이번 만약의 주제는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KF-21 보라매의 개발 계획이 좌초됐다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당초 만들어지지도 못했다면 이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시험 비행 너무 좋고 막 비행기 뜰 때마다 작년 7월에 그 비행기 뜨는 그림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에 손이 가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드는데 이게 처음 얘기가 나온 게 98년, 99년, 2000년이었어요. 그때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때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띵 그랬죠. 우리가 지금 KT1 간신히 만들고 있는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어?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되게 많았고 4.5세대를 그다음에 이제 한 거의 20년 정도 걸렸잖아요. 20년 넘게 걸리는 시간 동안 이게 순조로웠냐 계획이 재개되어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주 많은 태클들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음표들이 그죠. 2007년 같은 경우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들어간 돈에 비해서 수익이 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 기술 이전을 제대로 못 받아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내놔서 2009년에 인도네시아가 참여 의향을 밝히기 전까지는 이제 물밑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인도네시아랑 빠그라졌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아니 괜찮아라고 해서 우리의 개발 계획 취소됐어라고 하면 이제 보람의 개발 계획은 이제 삽도 못 두고 끝나는 거였죠. 그냥 끝.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갔거나 이제 탐색 개발 뭐 시작하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냥 결정이 안 해. 라고만 결정이 내려졌으면 안 되는 거였고 요때 기사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반신반의 정도면 조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핵심 기술 이전받지 못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제대로 날 수 있겠냐라는 부정적인 기사를 찾기가 훨씬 더 쉬웠죠. 심지어 플랜 B는 왜 안 세우냐. 그렇죠.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21세기 한 초반쯤에 전투기 개발 계획이 이제 탐색 개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톱돼 버렸다면 지금쯤 우리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일단 공군에서는 전력을 계속 확충해야 되니까 아마 F-15K나 F-35를 추가로 도입을 했겠죠. 도입을 해서 채웠거나 아니면 F-16을 추가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다 해외 도입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투기들은 뭐 조립 정도로 제외하고는 우리가 기술적인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접근을 허락해주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항상 그랬듯이 핵심적인 기술은 보호하려고 들 테니까 그렇게 되면 보라매가 없는 세상은 아마 미국제나 미국제 전투기들이 좀 더 많이 날아다녔을 가능성이 좀 높게 되고요. 미국매가 날아다니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작도 못했으니까 전투기의 핵심 개발 인력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도 애초에 쌓여지지조차 않았죠.
예. 그리고 2015년 20년쯤에 아마 다시 얘기 나왔겠죠. 우리 그래도 전투기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나왔겠죠. 그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순조롭게 개발을 착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합작 개발이 2000년대 초반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어 뭐 원해 이렇게 한다고 보람의 개발 계획처럼 이렇게 순조롭게 우리 손으로 핵심 전 기술을 가진 전투기를 순조롭게 개발할 수 있느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 예,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게 어디냐면 바로 옆 나라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이 F1 지원 전투기를 만들고 F2 전투기를 만들 때 보람의 계획을 할 때처럼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체 개발해야 된다. 전투기 만들어야 된다. 네, 자체 개발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되게 어정쩡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과 합작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F2 바이퍼 제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다른 측면도 있죠. 네. 미국을 앞서는 일본의 기술도 있어요. 재료공학적 그렇죠. 측면 여러 측면에서 앞섰어요. 그리고 스텔스 도료도 그 당시만큼은 네. 미국이 더보다는 일본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인해야 된다라고 본 거고 일본도 부족하고 미국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인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안 또 좋은 거요. 실패라고 봐야죠. 첨언할 게 A사 레이더의 핵심 기술도 원래 일본 겁니다. 네, 에이사 레이더를 최초로 장착했던 전투기도 바로 소개한 F2죠. F2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산 전투기를 직도입하게 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개발 계획보다는. 근데 바이퍼 제로 같은 F2 같은 경우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다음에 전투기를 완전히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또 다르거든요. 이거를 그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걸 딱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랑 또 달라요. 재료가 아무리 맛있고 있어도 또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이제 손을 들은 거죠. 일본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무기 체계든지 다른 국가 보통 국가에 봤을 때 미국을 비교해 봐도 물가 계산까지 합쳐도 다른 국가의 더블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8, 9식 소총이 처음 도입가가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 됐어요. 에? 한 자루에. 한 자루에?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생산돼서 내려가서 이제 뭐 한 15만 엔, 10만 엔대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처음에 생산했을 때는 30만 엔대였습니다. 뭐 전차, 전투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 일본은 비싼 게 아주 그냥 트렌드가 돼버렸죠. 수출도 안 되겠네요. 잘. 그렇죠. 수출은 뭐 법으로도 안 되지만은 예. 그 공격 무기는 수출 못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거 이전에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죠. 그래서 개발 자체도 수입차로 하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르죠. 그게. 그래서 일본이 차후에 만든 게 이제 F3 이제 심신이라는 이제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축소 모형이랑 그다음에 풍동 실험 몇 번 하고 나온 게 이제 GCAP 그러니까 영국이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참여하게 된 거죠. 참가하겠다. 예, 그 심신에 대한 기술 실증기는 나왔죠. 네. 나왔는데 사실은 시험 비행 자체도 못하고 몇 번 띄우더니 도저히 그쵸. 안 되겠다. 드랍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이 기술력이 있는 국가도 이제 한번 삐끗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영국을 쫓아가서 영국의 어떻게 보면 영국의 계획에 낑겨 들어간 거예요. 물론 자기네 돈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도 지금 삐끄덕거리는 소리 나오는 게 영국이 칼자루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은 돈이나 내. 그다음에 우리 전투기 만들 때 니들이 몇 대 사면은 우리 전투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삐끄덕 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을 잘못한 게 여파가 그대로 미치고 자국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지 못한다는 거를 이미 공표한 거나 다름이 없죠. GCAP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F2의 실패 사례를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또 거기다가 자국에서 개발한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6세대를 개발한다 자신이 없으니까 네, 이제 막차를 타려고 받고 그 상대국도 일본 오케이 그랬는데 제가 그때 소개를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네. 과연 제대로 갈 거냐. 조별과제 어려워요. 네. 상당한 부분 잡음이 있을 거고 그럴 거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만약에 4.5세대나 그 이상의 전투기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뒤늦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이 기술이 이미 없고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자체도 높아졌죠.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외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에 낑겨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냥 얘가 껴줘. 돈 줄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대접을 못 받을 수 있죠. 기술이나 자본이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핵심 전투기는 도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술이라든지 노하우 그다음에 KF-21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므로써 울컥하고 벅차오른 이런 걸 떠나서 차후의 항공산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진국의 핵심적인 사업에 우리가 낑겨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뭔가 대한 게 있죠. 주도적이지 못하는 비주류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막차예요.
우리가 딱 들어가고 문이 닫혔고 2009년에 우리가 진짜 급해서 인도네시아랑 계약을 개판으로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도 조건을 걸었던 게 뭐냐면 니들이 생산할 수 있지만 니들이 생산한 거를 해외 판매는 안 돼를 예. 걸어놨어요. 그 사이에도 그런 거니까. 네. 그게 이제 기술 장벽이란 얘기죠. 왜 문이 닫혔다는 그렇죠. 것이 막차를 탔다는 게 뭐 막차가 있어가지고 확 뭐가 거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쵸. 기술 장벽. 이제 더 이상은 기술을 띄워져. 도입하려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국가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기술 대한민국은 이전도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시류와 적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원천 그 기술이라고 하죠. 그죠. 그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거의 없을 거다라는 없죠. 의미에서 예, 이제 예. 막차다 얘기죠. 우리가 지금 보라매기가 잘 순항을 하면 2030년대 정도에는 블록 1, 2. 네. 블록 1, 2 이런 수순을 밟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라매기가 지금 제작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2030년도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공군이 꾸려질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F-35A의 추가적인 그런 도입이 있을 거고요. 뭐 소량이지만 많은 부분은 F-16 바이퍼라고 그러죠. 이제는 저 네네. 블록 70으로 명명하고 있는 4.5세대 기체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는 뭐 문제가 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지금 보라매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튀르키예 꼴이다. 물론 튀르키예가 새로운 전투기,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엔진 부분, 레이더 부분 때문에 딜레이가 될 거라는 게 전반적인 글로벌 군사 마니아나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렇듯 그게 어렵고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주력기가 F-16으로 돼 있잖아요. 이 이상의 어떤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라파를 만약 도입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기술을 이전에 주겠다는 조건으로 라파를 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F 계열의 전투기에 그냥 그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 끼어드는 셈이 되고 프랑스가 예전에 우리 KTX 들여올 때 니들이 우리 거 사면은 외교장각 우리가 뺏어갔던 거 돌려줄게, 도서를 돌려줄게라고 했는데 사서들이 핵 날릴 치니까 이제 안 준 거예요. 계약서를 분명히 썼는데도. 라파리를 그냥 저걸로 했죠. 예. 영구 대여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뭐 이게 사실 프랑스가 됐던 뭐 영국의 뭐 타이푼이 됐던 그리고 미국의 F-16을 들어오건 모든 국가에서 다 공통입니다. 우리가 일단 보라매가 아닌 걸로 인해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은 다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유지보수 여러 가지 문제. 그럼 뭐 멈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요. 그것도 유무인 지금 복합체계. 최근에 이제 또 뭐 그렇게 가면은 정말 너무, 끝이 없죠. 너무 도입국의 확장이 돼가지고 저거에 그냥 뭐 좌지우지돼야 되니까. 보라매를 뭐 우리가 개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뭐 멈티가 안 된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상상도 못하죠. 예. 기체 자체가 예. 그렇게 우리가 손을 댈수 그리고 없기 이제 때문에. 중형 항모 얘기도 그렇죠. 나비 나오는데 효과로 당연히 F-35B를 쓰니까 그냥 뭐 경항모 정도면 되지 않겠어로 가겠죠. 제가 또 암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도 무기 체계에 상당한 강점이 그렇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등의 그 이점을 누릴 수가 없는 게 플랫폼 자체가 미제가 됐든 프랑스제가 됐든 아니면 뭐 서유럽의 어떤 국가 선진 국가의 전투기가 됐든 다 인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독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티 해달라고 빌어야 되겠죠. 네. 안 될 가능성이 짙어요. 그렇죠. 해줄 이유가 없죠. 네, 해줄 이유도 없고. 물론 뭐 미래에 어떤 더 나은 거를 이제 팔기 위해서 협의는 해서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예 뭐 막힌다고 그렇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뭐 산업적인 측면도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확장 가능성 아예 생각을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정말로 그때 운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창피한 게 사실 보라매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 게 저의 그 지론이었어요. 상당 10년간의 지론이었는데 정말 저도 놀라웠어요. 특히 4대 한정 장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시연해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통합을 해서. 예, 근데 이거를 해냈다는 거는 정말 기적에 가까워. 아마 박 의원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뭔 네. 소리십니까? 기분은 네, 좋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분은 좋네. 네, 그 정도로 진짜 대한민국 ADD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쓰셨고 이제 각 산업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보라매기가 현재 없었으면은 그래도 FA50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가정인데 당연히 FA50은 네네. 있었겠죠. 그러나 FA50은 우리가 FA50만을 기준으로 삼는 도입 가능 국가들로 봤을 때에 굉장히 훌륭한 기체고 그 군으로 봤을 때 그러지 뭐 보라매 같은 주력기로 볼 때는 전혀 아닌 거죠. 하이급 전투기와 비교할 수는 예. 없죠. 예, 미 공군을 떠나서 대한민국 공군이 왜 추가로 아니 지금 이렇게 노후 기체가 많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많은 기체를 대체를 FA50으로 하면 되지라는 우리 마니아들의 기본적인 생각에 공군이 바로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이거를 도입해서 1대1로 도입했을 때 그만큼 하이급 기체에 계획했던 것이 아닌 이 공군도 전체적인 전력 구조를 갖다가 계획하거든요. 이게 로우급 기체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예산을 잘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도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50은 보라매에 있고 없고 여부를 네. 떠나서 확장 대체 가능성은 카드는 없다. 네, 대체 카드가 될 수는 네. 없죠. 그래서. 네. 그럼 뭐 에이사 레이더도 지금 현재 없을 것이고 아니 뭐 있더라도 뭐 나중에 그렇죠. 뭐 쓸 데가 없죠. 쓸 데가 없으니까 네. 그 사실은 4대 항정 장비는 그렇습니다. 발전할 예. 가능성이 없네요. 에이사 레이더를 그 X밴드 기준으로 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요소 해상 무기 체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상 무기 체계, 육상 무기 체계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정체되거나 적어도 10년은 뒷걸음질 치겠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야 이렇게 사그라들 뻔했던 것들이 기술을 그러니까 불꽃을 다시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제를 딱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사들이라든지 기록들을 찾아보는데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이 정치 지형상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론에 어쨌든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였고 왜 세금은 왜 걷다 쓰냐 막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게 외국 항공기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리베이트 예, 로비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경쟁자가 생기는 거고 대한민국을 경쟁자로 둔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209급 잠수함. 독일이 기술 이전을 허락해줬어요. 20년도 안 됐는데 209급 잠수함의 경쟁자를 만들어냈어요. 장보고급 네. 같은 게 나오고 아니에요. 예상을 못했겠죠. 심지어 네. 수주전에서 졌어. 그거. 그러니까 항공기 업체에서 대한민국 업체가 끼어든다는 거는 진짜 뭐 규모나 이런 거 차이를 떠나서 다들 피곤하게 생각했을 거고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돈 많은 나라고 북한과의 대치 상태였기 때문에 국방비는 2% 이상 투자하고 있었고 전투기, 미사일, 그다음에 각종 부품 이런 거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는데 그게 KF-21을 개발한다고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미국이 승인한 것 중에서 지금 뼈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FA50의 암람 린티예요. 이 부분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차 싶은 거예요. 왜? F-16 블록 70의 그런 수출에 있어서 그렇죠. 악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인티를 허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F-16 블록 70이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인 그렇죠. 거거든요. 뭐 128대를 벌써 수출에 이제 계약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라매를 성공했다는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신의 한 수죠. 네. 이거는 이제 보라매 실패했다면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은 네. 그를 상상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이걸 성공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죠. 이건 왜 반대급부로 느낄 수 있는. 실패했을 네. 때 진짜 잃는 게 너무 많죠. 나비 효과도 많고. 아우 물론입니다. 이게 뭐 우리는 이제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미비점이 생겨서 좀 딜레이가 될 지연정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럼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후퇴는 없으니까요. 후퇴 그렇죠. 없습니다. 이제 후퇴 없고 전진만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우리 밀떡에서 보라매를 강력하게 이 시간을 기점으로 또 강력하게 기대하고 밀어주는 거죠. 그렇죠. 응원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무한 응원이고요. 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약간 국뽕스럽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만 네, 어쩔 수 없이 차오르는 건 또 네, 어쩔 네.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보라매를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